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8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생활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도 좀 덜 춥고 낮에도 그렇게까지 막 외투까지 껴입지 않아도 될 만큼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겨울 잘 넘기시고 따뜻한 봄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식신격부터 하겠습니다. 내격에서 이제 십정격이라고 하지요. 내격에서 제일 먼저 식신격부터 하겠습니다. 비견격과 겁재격은 없습니다. 고세는 그런 게 없고요. 요즘 어떤 분들은 뭐 비견격이니 겁재격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고서대로 원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견격과 겁재격은 없고 식신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 월지 장간의 정기가 식신일 때, 이제 지장간에, 월지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 중기, 정기가 있죠. 그 중에서 정기가 식신일 때, 그 다음에 식신이 유기할 때, 식신이 아주 형충이 없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흔히 말하는 유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월지 식신이 투관하거나 많을 때, 이제 정기가 보통 투관을 해야 되는데 투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투관할 때는 원칙을 식신으로 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투관하지 않았었을 때는 여기 보면은 많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 정기가 투관을 하거나 때로는 투관하지 않더라도 많을 때는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식신격이기는 한데 식신격이 좋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잘 갖춰져서 어떤 식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밥식자죠. 먹을 식자의 신이다 보니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먹고 살자고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신격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겠지요. 그래서 식신은 승재관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식신이 잘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재와 관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식신이 승재관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식신이 잘 구성되어 있을 때, 식신격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 성격이 될 때는 신왕하거나 신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왕과 신광은 좀 다르지요. 이때까지는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강사주입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큰 의미로는 둘 다 같은 의미기는 한데 조금 이제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신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겁이 많았었을 때 신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비견겁이 없이 이제 인수로 많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비견겁제도 많고 인수도 많을 때 왕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하거나 신강해야 된다. 때로는 편제가 있어야 된다. 식신과 편제가 어울리면 가장 좋겠죠. 신왕하고 식신과 편제가 있으면은 아주 귀하게 올라갑니다. 또 식신은 평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학적으로 한 방에 어떤 권력을 쥐거나 어떤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한 계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식신과 평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유기할 때는 아주 좋은 역할, 그래서 권력 지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식신이 잘못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식신격으로만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일상에서는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내격이든 외격이든 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격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절반이나 될래나요? 이러저러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격이라도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일생을 놓고 따졌었을 때는 보통 한 80, 때로는 100살까지 운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그 격이 나름의 잘 유지가 되면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격이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식신격이 식신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받쳐줄 때는 이렇게 성격이 됩니다. 근데 식신격이 잘못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파격이 될 때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신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신은 파격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중중할 때 식신은 편인과 어울리게 되면 도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뭐 밥그릇 엎을 도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먹는 밥그릇을 엎어버립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별로 없겠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식신이 합, 평, 충, 뭐 때로는 공망 이런 것이 될 때 식신은 파격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많을 때, 많을 때도 파격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들어가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식신격은 격이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격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성격이 되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일생을 놓고 따지다가 보면 좋을 때가 대운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대운에서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고 뭐 사회적 성취를 얻어야 될 때 잘 구성이 되어 있거나 성격이 될 때는 더더군다나 더욱 발전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식신격에 대해서 이제 성격과 파격을 알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식신격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식신격의 성격입니다. 식신격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걸 말을 한 거지요. 식신이 중화를 이루면은 심성이 넓고 후덕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풍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 뭐 악착 같은 마음은 없고요. 여유롭고 사람한테 베풀기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건강하고 장수하며 의식주가 넉넉하고 심성이 착하며 효도심도 있고 서두르지 않으며 낙천적이고 탐구력과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식신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되지만은 의약품 같은 걸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극악한 경우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식신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격의 성격은 뭐 건강, 장수, 의식주 넉넉, 심성, 효도심 이런 어떤 여유롭고 느긋한 어떤 성향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식신격의 성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식신격의 사람은 대체로 근심걱정이 적은 명으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착하다.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따졌었을 때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명조가 조금만 탁해도 매사가 자기중심적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탁해진다는 말은 뭘까요? 신약하거나 편인에 많거나 때로는 하평충 공망이 있거나 뭐 또 식신이 중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설명이 되겠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인격이 미숙한 듯도 보이고 의지가 약하여 어린아이처럼 짜증을 잘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식신이 유기하다가 보면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내가 뭐 악착같이 뭘 성취해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덜합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니까 식신이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데 잘 못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악착 같으면 덜하게 되고 그냥 왜 안 돼? 라고 하는 한탄만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짜증을 잘 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의 구성, 어떻게 하면 식신격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월지 장간의 정기가 투관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지 지장간에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정기가 투관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관된 식신이 없을 경우에는 월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을 정한다. 그래서 뭐 여기가 중기가 투관돼도 대체로 뭐 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투관이 없더라도 뭐 여기와 중기와 정기가 투관이 없더라도 식신이 많을 때도 식신격이 되지요. 식신격은 신약하기 쉬운데 길신이라도 몸이 건강해야 식신을 이용하고 빛을 낼 수 있기에 신앙함이 필요하면 식신생재하면 복록을 받아서 편안한 삶을 누린다. 그래서 뭐 식신이 재를 생하니까 식신생재하게 되면은 내가 편안한 밥을 먹고 살고 음식도 마음껏 취하게 되고 노력한 만큼의 수익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생재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식신이 생재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식신격은 도식과 겁재운이 불길한데 재성이 없으면은 비거분은 무난하나 비거분에는 불법적인 일에 대한 유혹이 따르기 쉽습니다. 식신격이 유기하다란 말은 이제 편제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도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도식은 식신과 편인이 어울리는 게 도식이지요. 그러다 보니 겁재운이 불길하고,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는 말은 비겁은 제일 먼저 재를 극하지요. 식신이 재를 생해야 내가 먹고 살기가 편한데 비겁이 많다는 것은 그런 재를 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재성이 없으면은 비겁은 무난하나, 아까 했듯이 비겁은 재를 극하는데 비겁이 극할 재가 없으니 무난하나 좋다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재를 가깝게 많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에 유혹이 따르기 쉽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식신이 혼잡하면 상관과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식신이 많을 때도 흉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신이 많으면은 상관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관은 재와 청탁에 따라 기륭을 논해야 합니다. 재화라고 하는 말은 상관이 잘 제어가 된다. 평관이 있거나 때로는 정인이 있거나 때로는 상관을 합해서 다독거려 주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관살이 강하면 강하게 제도하고 약하면 적절히 제도하는 지혜가 있어 식신이 이런 말이죠. 식신이 관살이 강하면 강하게 제도하고 약하면 적절하게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 강자에게는 대항하고 약자에게는 동정을 베풀면서 덕망이 있다는 소리까지 듣기도 합니다. 식신격에 재가 중요한 것은 식신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편인으로부터 도식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은 여기 예를 들면은 모기에 했었을 때 목은 재를 극하지요. 토라고 하는 재를 극합니다. 근데 식신은 화입니다. 그러면 화의 도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식신이 어떤 내 입장에 따지면은 이 화가 식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편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이 식신과 도식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럴 때 재가 이 인수를 극해주면서 재극인이지요. 인수가 재를 극해주다 보니 어떤 편인으로부터 도식에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막아주느냐, 아주 잘 막아주고 흉이 없게 해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지 완벽하게 막아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 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겠지요. 아마 이제 대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 세운에서 이런 일이 오게 되면은 막아주는 기세가 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의 구성. 신약간 일주에 식신이 왕성하면 설기가 지나치고 재가 기신이 되기 쉬우니 인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라고 하여 재관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식신이 잘 구성이 되면 승재관이라고 그랬었죠. 식신이 문창, 학당 등 길신이 동주하게 되면은 칠살로부터 일간을 보호하여 재를 생하여 수명을 편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문창학단은 식신이나 12운성의 생공의 작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식신이 문창, 학당, 길신과 동주하면 이런 말이겠죠. 식신은 육친입니다. 육친이 길신, 예를 들면 천을기인과 동주한다라든가, 문창, 학당과 동주한다라든가 이런 걸 말을 하겠지요. 신강한 식신이 편관이 잘 어울리고 지기가 있고, 신강한 식신이 편관과 어울리면 지기가 있고, 편재가 어울리면 큰 고비가 없다. 식신이 4개 이상일 때는 편인운에 일거양득의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신의 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편인운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 식신이 진술충미일 때는 축적에 능하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식신이 목일 수도 있고요, 화일 수도 있고, 토, 금,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징술충미가 식신일 때 축적에 능하고, 식신은 보통 전부 다 재고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인신사일 때는 활동적이고 식신이 좌우묘일 때는 부모 자식의 정분이 좋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식신이 용신으로 쓸 때는 더더군다나 자식에 대한 어떤 인연이 크겠지요. 또 천을귀인이 식신일 때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서 하는 일마다 번창한다. 뭐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천을기인이 식신과 같이 어울리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여러분 교재보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261페이지에 보면은 좀 여기 특히 미토의 지장관과 그 다음에 진토의 을개무가 이제 이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미토는 임계가 들어있고요. 진에는 을계가 들어있습니다. 갑을이 들어있습니다. 지장간 자체가 조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아마 이제 카피해서 붙여서 넣고 이러다가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거는 있습니다. 죄송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교재는 뭐 이렇게 좀 인쇄물이 나오고 나서는 금방 수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설명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고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책을 낼 일이 있었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오행을 붙이거나 육친을 붙이거나 이 내용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조금은 살펴봐야겠지요. 뭐 특히 공망이 있느냐, 공망, 그 다음에 형, 충, 때로는 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때로는 이제 뭐 귀인도 살펴볼 것이고 여러 가지 각종 제살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주입니다. 정유일주 공망은 뭘까요? 유부터 한번 따져보죠.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하면은 진사가 공망입니다. 여기 진이 공망이죠? 공망의 작용이 있다. 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천을기인, 유금이 천을기인입니다. 이 사주는 남자 사주지요. 정제가 천을기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배우자가 편제가 천을기인의 자리에 있죠. 그러면 좋은 배우자와 인연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귀인이고 제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고신살 뭐 이 사주는 뭐 남자니까 뭐 그런 해가 고신인데 해가 보이지는 않지요. 여기 이제 진이 이게 뭐가 뭔지일까요? 재고일까요? 축진이죠. 이거는 이제 관고입니다. 관고이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내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직업이 있겠다. 뭐 이게 특히 관고는 충해야 되는데 멀리서 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공망이라고 하는 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탈공이 작용해 형충이 합형충이 일어날 때는 공망이 탈공이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진유합금이 되거나 축진술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뭐 공망의 작용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토가 양인이죠. 양인인데 편관이 있어야 됩니다. 편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때는 편관이 있어야 되는 편관이 없다 보니 아주 성격이 좀 대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백호살이 있느냐? 여기 뭐 특히 갑진이 시주에 백호를 갑진이 갖고 있죠. 술은 전라지망사례 중에 남자 중은 수레가 전라지망이고 여자는 진사인데 이 사람은 전라지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괴강, 여기 특히 이제 무술의 괴강을 연주해 가지고 있고요. 상문조객은 술에서 따지면은 자가 상문이고 이게 신이 술에 조객인데 뭐 없습니다. 자지는 없죠. 그다음에 다른 쭉 없고요. 뭐 문창학당이 있느냐? 문창학당은 뭐 살펴보니 뭐 그렇게 여기 유가 뭐 문창학당에 작용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월지, 여기, 중기, 정기였었는데 기토가 정기입니다. 정기가 투관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식신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식신격일 때는 좋은 작용을 하려 그러면 신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편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때로는 편관이 있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편제는 식신격의 기둥은 있고 편제는 있습니다. 근데 신약하지요. 신약하다는 의미는 식신격에 좋은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식신이 많고 상관과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신보다는 상관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양인이 식신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격이 좋게 설명을 하자면은 아주 과감하고 아주 뭐 행동적이고 뭐 막 질러대는 기질도 있겠고 때로는 여기 이제 편인과 상관이 정인과 상관이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대체로 보면 어떤 전문직, 공부에서 능력을 가져서 전문직처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재와 같이 어울리다 보니 이 사람은 기술을 써서 재를 벌어들이는 역할, 때로는 신약하다 보니 운으로서 찾자면은 목화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목화의 운을 찾다 보니 이게 목, 그 다음에 화, 목 이렇게 되죠. 무술년생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지요. 58년 개띠면 이 사람이 올해 몇 살일까요? 63살, 64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을축대운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그렇다 정도 수준인데, 지금 올해 이제 58년생이니 2021년으로 따지면은 63살, 때는 64살 정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관이 없다 보니 조직생활을 하지는 못했고요. 이때 조금 조직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일식집에 요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하고 있으면서 아주 상관이라고 하는 손재주를 가지고 회도 잘 뜨고 손님들한테 나름의 주방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대운이 왔었을 때 엄격하게 말하면 꼭 47은 아니지만은 46에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식집을 자기가 차렸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관목이 오다가 보니 나름의 아주 장사가 아주까지는 아니고요. 장사가 꽤 쏠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을축대운이 51골대운이 축이 왔지 않습니까? 축이온이 축술미의 형살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이럴 때부터 조금 어떻게 말할까요? 장사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장사에 신경을 쓰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은 장사를 잘해서 재물도 좀 일어났고요. 그냥 가게도 자기가 인수해서 사고 집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넉넉하게 재물적으로 운영을 잘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57대운이 오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다른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장사 외에 다른 데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상의 작용이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편인과 작용이 어울리다 보니,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사행산업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부인이 이제 저를 상담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넘어갈까요? 단순하게 따지면 이 여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었는데 글쎄요, 잘 넘어가십시오. 이런 정도로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격의 직업입니다. 식신격은 뛰어난 머리와 문창학당을 지녔으므로 두뇌를 활용하는 지식산업, 문학, 교육, 작가, 회계, 통역, 외교, 방송, 언론, 정보 등이 어울립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10대들,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역학에서 나름의 좀 활용, 때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분야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식신격이 정제를 보면 정직한 물질업, 금융회사나 기업체 격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고, 기술과 관련되는 자영업이나 봉급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식신이 편제를 보면 활동적인 분야인 무역이나 항공회사, 격리 등 스케일이 큰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또 식신이 재성과 함께 있으면 신앙한 명조는 여러 사람의 신망과 사랑으로 성공하게 되고, 특히 음식 장사나 식품 사업을 하면 좋고 음식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사주도 그랬었죠. 요리사로서 일식 요리사로서 한 직장생활 한 10여 년 하다가 자기 사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일 내 상담을 한 사람은 아니니 하여간 요리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신격은 예체능의 소질이 있고 의식주와 관련된 업무나 사업이면 소질이 있습니다. 식신격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인간관계도 좋으나 재물을 만드는 재주도 있어 사업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제조업, 판매업에도 소질이 있으며 재해 예방에 관계되는 업무에도 잘 맞는데, 의료인, 산업안전공사, 재해 예방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신격이 사업을 하면 재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어떤 운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주에 재도 가지고 있느냐, 때로는 편인이 있어서 운에서 오는 편인도 살핍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운은 뭐 오는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되기 때문에 꼭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의 설명이고요. 운에서 올 때는 그 운을 넘겨가고 나서 하십시오라는 듯한 의미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격이 무조건 장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주의 구성이 재가 잘 구성이 돼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신격의 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강사, 교수, 교육 등에 관련해 우수한 인재가 되거나 유경사업이 적성에 맞습니다. 식신격의 관이 중요하게 되면 일정한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업무기획, 업무지원, 군관의 통제 시스템이 어울립니다. 식신격의 관살이 있으면 문학, 역학, 종교 등의 업무에 자질이 있고 식신격을 용신으로 쓰면 특수한 기술이나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식신이 태과하고 왕하면은 색정이 깊어 자칫 화류계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신격이 연월의 도식이나 비겁이 중첩되면 조업, 유산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상관이 있겠죠? 아마 인수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식신격에 역마살이 동조하면 생가를 떠나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신격이 공망이면 구리업으로 인연이 많은데 신약하거나 격이 약해지면 한직에 머물게 됩니다. 격이 탁하면 구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리업 분야의 직업이 대단히 많고 구리업은 격국의 구애를 받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성격이나 귀천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류라고 하는 말은 여기 9부자를 쓰지요. 9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9가지의 어떤 흘러다니는 직업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과는 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떤 학문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장사하거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만은 하찮하게 대우받는 것들 있죠. 뭐 있을까요? 의사, 그때도 옛날에도 의사, 한의사 이런 거 다 있었죠. 침구사 이런 것들 마냥. 그 다음에 약사, 때로는 한약방이겠죠. 그때는. 이런 어떤, 역학 같은 것도 관련이고, 의사, 침구사, 한약업 하는 사람, 약업 도매상, 중인, 상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류업자, 구류술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식신격의 의미가 직업이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식신격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식신격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간이 목이고 월지가 화일 때 목화 이제 일간이 목이고 월지가 화일 때 목화 식신격. 때로는 일간이 화고 월지가 토일 때 화토 식신격. 때로는 일간이 토인데 월지가 금일 때 토금 식신격. 일간이 금일 때 월지가 수면은 금수 식신격. 일간이 수일 때 때로는 월지가 목이면은 수목 식신격 이렇게 식신격도 5가지로 구분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상관격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봅니다. 근데 식신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로 구분해서 굳이 볼 만큼 뚜렷한 역할의 차이가 있거나 강약이라든가 부기, 빈천의 차이를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어느 범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꼭 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구분의 의미가 그렇게 두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식신격은 하나의 식신격으로 보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될 때는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식신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화 식신격은 목화 통명으로 총명하고 예의가 바르고 명예를 중요시하여 이름이 높고 건축, 토목, 설비 생산, 제조업, 식료, 요식업 등의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목화 통명한 사람 경우는 대체로 말로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제법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토 식신격, 일간이 화고 월지의 토가 식신한 뜻이죠. 온유하나 막힘이 많습니다. 잡기 식신으로 변화가 많으므로 막힘이 많습니다. 임대사업, 건축, 토목과 인연이 있습니다.
뭐 사주는 기본적으로 대자연을 땄는데 특히 화토식 신격 같은 경우는 아주 건조하지요. 그래서 막힘이 많습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토금식 신격 이익과 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 다재다능한데 수산업, 주리업, 운송해운, 기계생산, 제조업, 예능, 예술 등의 인연이 있습니다. 금수식 신격 총명하고 학문에 능하고 다재다능하며 정밀기계나 섬유식품 제조, 가공, 농산물 유통 등의 인연이 많습니다. 뭐 이런 의미고요. 수목식 신격 청수하고 명랑하며 매사에 능통하고 의류 및 섬유업 등 식품업에 인연이 많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식신격의 종류가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이제 좀 세밀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될 만큼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식신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뭐 사주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많은 어떤 격들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격국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뭐 아마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조금 녹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